안녕하세요. 요즘 금값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2026년 2월 28일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금시장의 현재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할지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지금 금을 사는 게 맞을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현재 가격을 아는 것이겠죠. 2월 27일자 마감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금시세가 지금 정확히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24만 383원. 이게 뭐냐면요. 국제 금시세에다가 현재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한 정말 순수한 24K 금 1g의 이론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도 붙지 않은 그야말로 금의 맨 얼굴 같은 가격인 거죠. 다시 24만 원대 초반으로 돌아왔네요. 그럼 이론 말고요.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여기 신한은행이랑 KRX 금시장 가격을 한번 보세요. 둘 다 약 23만 9천 원 선이죠? 방금 전에 봤던 이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딱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램보다는 돈이라는 단위가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돈, 그러니까 3.75g으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이론적인 기준 가격은 약 90만 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게 지금 금한돈의 순수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같은 곳에서 마주하는 가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금을 살 때는요, 103만 원이 훌쩍 넘고요. 반대로 내가 팔 때는 87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무려 16만 원이나 되죠. 바로 이게 유통마진이나 부가세 같은 게 다 포함된 약 15%에 달하는 소위 실물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그럼 국제금값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2월 중순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가격이 치솟아서 23일에는 5,231달러로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꼭대기 근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기 조정일 뿐이지 상승하려는 힘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숫자들을 가지고요. 앞으로 금값이 어디로 향할지 단기적인 전망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옆으로 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급등한 뒤에 힘이 좀 붙여서 더 위로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특정 가격대 안에서 갇혀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박식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금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받쳐주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실질금리가 낮아져서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고요. 둘째, 원화가 약세라서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이 원화로는 더 비싸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죠. 셋째, 계속되는 지정학적 불안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을 몰리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내의 꾸준한 실물 금 수요가 가격의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가격선들이 보입니다. 국제금 값은 현재 5,200달러 선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걸 쉽게 뚫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좀 밀린다고 해도 5,150달러 선에서 1차 지지선이 든든하게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 원화도 바꿔서 보면요. 그램당 24만 2천 원대가 단기적으로 뚫기 힘든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 가격이 조정을 좀 받는다 하면 23만 7천 원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차트 흐름은 이 지지선에서 힘을 모아서 저항선 돌파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투자자 유형별로 나눠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약속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분석에 기반한 참고용 가이드일 뿐 절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그대로 보유하세요. 만약 수익이 꽤 났다면 일부만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둘째, 새로 금을 사려는 분이라면 지금 막 오르는 걸 따라 사는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가격이 좀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나눠서 사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단기 트레이더라면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가까우니까 매수보다는 잠시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한돈에 100만 원에서 101만 원 사이에서 1차로 들어가 보고요. 만약에 가격이 더 내려와서 97만 원대까지 온다면 그때 2차로 추가 매수하는 거죠. 이런 식의 분할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5%나 되는 비싼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실물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까? 여기에는 한국 시장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국인에게 실물 금이라는 건요, 단순한 투자 자산 그 이상이에요. 경제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원화가 아닌 진짜 실물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바로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15%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금 시장에는 크게 3부류의 투자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해. 이런 불안감을 가진 포모 그룹. 가격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안전제일 그룹. 그리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저점을 노리는 분석가 그룹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서 어느 쪽에도 가까우신가요? 물론 금에 투자한다고 해서 꼭 실물 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 통장이라든지 ETF 같은 금융상품은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죠. 반면에 실물금은 장기적인 자산 방어 수단으로서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실물금에 붙는 이 15%의 프리미엄. 과연 이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합리적인 보험료일까요? 아니면 그저 불필요하게 비싼 비용일 뿐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달러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강한 것 같고 우리 원화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1440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아마 대부분 직관적으로 원화 정말 약하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원화 약세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숫자 하나가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화의 현재 위치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환율을 움직이는 금리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판을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원화의 방향키를 쥔 3가지 핵심 동력을 알아보고 미래 전망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 가이드까지 쭉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원화의 현재 위치입니다. 사실 원화의 가치는요,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통화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달러, 유로, 엔화 이 3가지 통화를 기준으로 원화의 진짜 현주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제일 주목하는 미국 달러입니다. 1440원. 이 숫자만 보면 원화가 힘없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우리 원화만 유독 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슈퍼달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고전하는 상황이고 원화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라기보다는 거대한 파도에 함께 맞서고 있는 모습에 더 가까운 거죠. 자, 이거는 유로화랑 비교해 볼까요?
1유로에 약 1690원대.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작년 하반기 고점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원화가 유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이던 원화가 유로 앞에서니까 어깨를 쫙 펴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일본 엔화입니다. 100엔당 924원 수준. 여전히 엔화가 싸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한창 바닥을 찍었을 때보다는 살짝 반등한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비교 대상을 바꾸니까 원화의 얼굴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첫 번째 파트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달러한테는 약하지만 유로한테는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은 원화. 이게 바로 지금 원화가 가진 여러 얼굴, 다면적인 현주소인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통화마다 원화의 위상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금리에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이 글로벌 금리 게임의 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그냥 표로 보지 마시고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건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5% 중반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유럽과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일본이 가장 낮죠? 이 금리의 서열이 바로 돈의 흐름, 즉 환율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도인 셈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와, 거의 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러면 단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달러가 훨씬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가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원화가요, 일본 엔화에 비해서는 고금리 통화 대접을 받는데 미국 달러 앞에만 서면 순식간에 저금리 통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신세인 거죠. 바로 이 점이 원화가 달러에는 약하고 다른 통화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현재의 상황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원화가 과연 어디로 갈지, 시장의 고수들은 지금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원화 환율은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같아요. 한쪽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통화 정책이 이리 와 하고 약세 쪽으로 막 끌어당기고, 반대쪽에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이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이 팽팽한 줄 위에서 언제든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지정학적 와일드카드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줄다리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힘, 이건 뭐 명확하죠. 미국 연준이 높은 금리를 꽉 쥐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계속 힘이 센 겁니다. 반면에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뭘까요? 바로 우리 경제의 맷집, 특히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수출입니다. 이게 우리 원화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경제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어디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는 뉴스 하나가 뜨면 단기적으로는 그 모든 펀더멘털을 그냥 덮어버리고 환율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펀더멘털보다 원화에 더 빠르게 영향을 준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힘의 균형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원화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한번 중기적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앞으로의 길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1430원에서 1450원 사이에 아주 좁은 상자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자가 조금 넓어져서 1380원에서 14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희소식은 하반기죠. 드디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화가 서서히 힘을 내서 1350원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 가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지금 1440원대 환율, 솔직히 꽤 괜찮죠? 앞으로 들어올 달러 매출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지금 분할해서 해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실 텐데요. 이럴 때 조급해지면 안 돼요. 일단 절반 정도만 먼저 해지해서 급한 불을 끄고 혹시라도 환율이 1430원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기회가 오면 그때 추가로 하는 거죠. 이런 계단식 접근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떨까요? 여행이나 유학자금 마련처럼 한 잔이 필요할 때 환율 제일 쌀 때 바꿔야지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완벽한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필요한 돈을 세경위로 쪼개는 거예요. 오늘 3분의 1, 환율 봐서 좀 나아지면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요. 특히 학비처럼 길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으로 환전하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적금 붓듯이 환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바꿔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평균 환율에 가까워져서 큰 손해를 볼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요, 시장에 완벽한 저점을 잡으려는 영웅심리보다는 거래를 여러 번으로 잘게 쪼개는 분할 정복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원화 환율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모든 분석과 예상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조커 카드가 있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주요 국가의 선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과연 이 모든 예측의 판을 흔들어 버릴 다음번 깜짝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